충격이 왜 들어다? 충격이 없는가?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북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우리 연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기위원님께 저하고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오늘 청송사과 축제라 가지고 그 도립대학교하고 바로 갔습니다. 좀 우리 총회원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없어도 돼.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성의 잠재력 개발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은숙 경북여성개발정책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모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수신 과정과 실태조사 점검을 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보완하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의정 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원장님을 비롯한 여성정책개발 관계자 여러분은 의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헌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이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9일 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 하금숙. 다음은 여성개발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트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정신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 박은미 실장입니다. 전략기획팀 김재현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 손장윤 팀장입니다. 정책실 김명아 실장입니다. 전략기획팀 배옥현 팀장입니다. 일자리 본부 이수경 본부장입니다. 인재개발팀 김세환 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며 이어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는 게 좋습니까? 석기령 등장하고. 예,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의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처하고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 그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 원장님 이 업무보고는 요거로 이제 대처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질의에 앞서 우리 여성개발원에 자료 요청하실 분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요 우리 황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명란 의원입니다. 우리 여성정책개발원 강은숙 원장님이야 관계자 여러분, 오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중앙에서 여성가족부가 지금 없어지고 각 부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상북도는 모든 면에서 좀 여성들의 활동을 좀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해야 될 이런 지표들이 나와 있어서 열심히 앞으로 더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의 가장 중요한 사업에서 한 세 가지를 꼽으라면 여성 정책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구를 하고, 또 세 번째 또 실행을 하고 하는 그 세 가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원장님? 그래서 원장님께서 22년 한 해 동안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한 일들, 과업들 중에 가장 큰 성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간략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개발원에서는 여성 정책을 위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또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 개발원에서는 여성 정책과 더불어 가족 정책의 중요성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성 가족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저희가 많이 개발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저희가 양성평등이 저희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경북의 지표에서 보시듯이 경북에는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와 관련된 가족 친화 사업을 꾸준히 연구하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가족 친화 사업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사회 참여를 많이 하고 경제 활동률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또 이로 인해서 가족 친화 경영을 통해 일생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정책을 개선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사업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경북의 저출생 문제를 저희가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고자 저희가 이쪽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먼넷 운영이라든지 특히 경북 여성의 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저희가 꾸준히 발굴하고 정책을 개발해서 올해 저희가 지방자치위원회 비율이 37.4%까지 올라가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저희가 양성평등을 위해서 저희가 도민들의 문화 확산, 도민들 의식이 바뀌어야지 저희가 양성평등이 비로소 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또 양성평등 관련한 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있고 그리고 강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알리오단과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저희가 이번 올해 많은 업적을 남긴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2021년도 경상북도 대한민국 영역별 성평등 지수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자료에 있습니까? 제가 지금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2020년도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 12월에 발표한 거는 20년 자료입니다. 20년 자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북 여성정책 개발원이 올해로 몇 주년이죠? 25주년. 25주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초로 여성정책개발원이 설립되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거는 경북 여성으로서는 좀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부분을 떠나서 우리 그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계속해서 2021년도에도 성평등 지수 수준 개선을 위한 전략과제 개발 용역이 있었고, 2022년도에도 경상북도 성평등 지수 제고 대응 방안 수립 용역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 왔는데 이렇게 지금 본 의원의 자료에 보면 경제 활동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5위고 의사결정을 가진 광역의원, 기초의원, 그 다음에 5급 공무원 비율 성비, 관리자 비율 이런 성비가 17위이고 교육 직업훈련 이런 부분이 16위이고 복지가 16위고 보건이 11위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연구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이루어진 일들이 있습니까? 이 성평등 제고를 위한 실제 사업이 원래 지금 저희가 성평등 지수를 제고하는 연구는 실제로는 현안 과제로서 그 사업비가 없이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지금까지 저희가 한 5번 정도 이 성평등 지수 관련해서 연구 과제를 수행을 하였는데 보면 저희가 이 성평등 지수는 우리가 지역의 수준, 남녀의 수준이 아닌 격차 차이거든요. 그리고 또 투입을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업비를 투입하고 난 다음에 성과를 우리가 보는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 성평등 지수는 산업 구조하고 인구 구조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2021년까지는 정책 과제로서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 투입과 현장에서 이런 시기가 마련되지 않으면은 이 성평등 지수가 올라가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집행 부서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조금이라도 성평등 지수에 기여하면서 여성의 경제 활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직장 동료 크래치라고 하는 사업 그리고 경력기업 통장이라는 사업을 제안을 해서 원래 채택이 되어서 2023년에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원장님.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연구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실제 우리 경북 여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에서 본인의 열정으로 정말 제대로 된 양성평등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우리 경상북도 여성의 DNA는 그 7세기에 한 국가를 통치한 우리 한반도 최초의 여왕이 선덕 여왕이 태어난 곳이 우리 경북입니다. 그리고 경북 여성들이 지금 의사결정권에 있어서 광역 기초의원 비율 성비라든가 5급 공무원 비율 성비라든가 5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관리자 비율 성비라든가 지자체위원회 위원 성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예 관리자 측에서 여성과 남성을 이미 여기서 분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어떤 교육이라든가 어떤 또 제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우리 이제 이거는 여성들의 문제는 아니고 남성의 의식을 바꿔야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원장님께서 좀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겠는데 2023년도에는 그러면 뭐 복지라든가 경제라든가 정치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성평등 지수 개선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양성평등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도민의
이 양성평등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도민과 또 우리 그 공무원들 그리고 시도 지자체에 계시는 분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그리고 정책을 입안하고 또 실천할 때 성별 영향평가를 받도록 해서 저희가 관련된 작업들을 컨설팅과 교육 등을 저희가 하고 있고 정책 개선과 이행 점검을 배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양성평등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차세대 뉴리드 아카데미를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도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알료단을 운영하고 그리고 양성평등 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강사들을 단계별로 교육을 시켜서 지금 강사단을 꾸미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계획으로는 올해 연말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역 내 여성 리더 그룹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간담회하고 여성 리더 발굴을 위한 포럼과 리더십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있고 연말부터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성정책연구회 도의원님과 그리고 지역대학과 개발원과 함께 공동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상임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 잘 듣고 지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원장님께서 좀 지침을 내려주셔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연구원님들이 지금 몇 분입니까? 11명입니다. 이 연구원님들이 연구원이 이제 그 연구를 하되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고 어떤 과제가 딱 주어졌을 때 이 연구가 우리 경북 도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우리 도민의 삶에 어떻게 스며들 것인가 이런 것 실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많이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에서 우리 세입세출 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 하시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황명관 의원님 앞에서 보고 1시간 정도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일찍 마쳐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우리 황명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성평등에 대해서 남성의 의식을 좀 바꾸는 교육을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또 마지막에 연구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여성개발원에서 어떤 정책 과정을 할 때 행정이나 이런 분야의 연구를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인 정책 개발이 어떤 정책을 펴가야만이 우리 경상도, 경상북도 여성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양성평등이 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좀 숙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41쪽에 14개 경상 보험 실태 조사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요구의 결과서가 2022 경북 여성 구출생애사 체육사 이것이 2022년도에 된 것 같아요. 연속사업 같은데 여기에 대한 연구 요구 결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희수 의원님 자료청을 해주시는 원장님 요 감사 끝날 전까지 해주시면 더 좋고요. 부탁드리고요. 박영수 의원님, 예. 예,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수 의원입니다. 원장님, 경산에서 안동으로 옮겼을 때 공무원들의 이승적 정치개발에 퇴직한 직원이 몇 분입니까? 경산에서 안동으로 옮기는 바람에 퇴직하시고 저희가 성직까지 포함해서
정원이 몇 명이죠? 저희가 정직원은 26명이고 공무직 포함해서 58명 있습니다. 58명 중에 약 20명이 퇴직을 했죠. 네, 퇴직을 하고 채용을 하셨죠. 네, 채용을 했을 때, 생활 근무지를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생활 근무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옮겼다고 사표를 낸 원인이 그분들이 이제 결혼 생활을 해서 못 옮긴 거죠. 예, 가정. 근데 기성 정책 개발하면서 잠든 거지. 왜? 그분들도 여성입니다, 여성. 그죠? 퇴사하신 분들. 네, 근데 여성 정책 개발원에서 여성을 위한 개발원이 퇴사하도록 그냥 준다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죠? 저희들이 그걸 막기 위해가 3년간 저희가 이제 거주 지원비를 약속했지 않습니까? 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처음에 경사에서 옮기려고 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죠? 일이 막 설계도 변경하고 예산도 다시 막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시간이 지체됐죠. 네, 지금 얼마 전에 이철우 지사님이 와서 여성정책개발은 투표하고 한다. 그렇죠? 네, 그러면 투표하겠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현재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4년 전에 질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경상북도에 중소기업, 여성 중소기업이 몇 분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예, 원장님. 인증을 받은 기업은 3,100개 정도 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전체는 한 3만 개 정도. 근데 되고 있습니다. 여성 정책개발원에서 예. 그분들하고 언제 한번 소통을 한 적 있습니까? 저희가 여성기업인협회랑 그리고 벤처협회하고는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통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한번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여성 기업인들이 애로사항 이런 걸 한번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겁니다. 없죠? 대신에 가족 친화 구역에 대해서 아니,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네, 지금 경상북도 여성 기업인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직원이었다면서 직원이. 그런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보고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뭘 합니까? 우리 여성 기업인들을 도와주려고 하려고 하는 정책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단 한 번도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이 생긴 이후에 단 한 번도 그분들하고 북부지역, 남부지역, 중부지역 이렇게 나눠서 한 번이라도 토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수정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체협력망이라고 광역세일센터에서 하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원장님이 주최해서 예, 경상북도를 4등분 해가지고 한번 그분들하고 한번 소통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앞으로 그렇게 경상북도에서도 안 해. 제가 도에도 숱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들의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그분들의 무슨 대화를 하고 싶어도 참고가 없는 거야. 대구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성 기업인 인정해주는 데가 대구에 있죠. 대구시에. 경상북도에 왜 없어요? 그것도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경상북도에 왜 없나 했어요. 대구시만 있으니까 그분들이 대구시만 생각하지 경상북도에 관심이 없어. 여성 기업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 기업인들이 원하는 게 뭐냐? 수의 계약을 1억 원까지 할 수 있어요. 여성 기업인들은 안 해줘요, 경상북도에서. 관심도 없고. 그거를 여성 정책 개발원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 여성 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해줘야지. 그래야만이 우리 여성 정책 개발원이
존재 이유입니다. 너무나 도마시한 거야. 매일 만나는 거야. 우리 경상북도에서 중소기업이 살아야지 대한민국이 산다. 말로만 해. 제가 이철우 지사님한테 중소기업 중앙에 사무실을 좀 열어달라. 대구에 있는 거를. 그분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 대구에 있으니까 계속 경상북도 북부지역인 사람들은 경상북도 안동에 옮겼으니까 도청을 북부 사업소라도 한번 해달라. 아니면 북부지역이라도 중소기업 중앙에 사무실을 해주면 직원들을 파견하겠다. 그래도 지금까지도 아무 말도 무슨 소리야. 똑같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우리 중소기업, 여성 중소기업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한번 사례 번역을 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예산이 도에 7+1 해가지고 한번 모아가지고 그분들이 여성기업인들이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도에 맨날 얘기하는 건 뭡니까? 여성기업인들이 할 수 있는 칼로를 아셔. 또한 얘기도 원장님, 우리 대구 경북을 하나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 여성개발에서는 한 개의 경상북도에 있는 회사만이 수익을 줄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딱 제보 들어온 게 경상북도 아닌 타업체에 물건을 준다. 판도에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회사 이름이 대경 푸른 테이랍니다. 이 업체는 대구시 달서구에 있답니다. 아십니까?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대경 프린텍은 칠곡에 있습니다. 칠곡 가봤습니까? 가보지 칠곡 사람이 제보를 해야 됩니다. 대경 푸른텍은 예. 사무실만 칠곡에 해놓고 대구시 달서구에 있답니다. 대구시 달서구에. 칠곡소임 제보를 해준 거예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달서구에 있는 회사는 자기들하고 무관한 회사라고 하요. 아닙니다. 한번 칠곡 거기 풀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알겠습니까? 제가 우리 직원들 자료가 많아서 제가 전화로 확인을 했어요. 아, 전화를 가지고 말고 한번 가보십시오. 그 주주에.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칠곡군이 대경 풀텍이라는 회사는 한번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봤어요. 우리 수익을 줄 때 경상북도 업체인지 아닌지 좀 확인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대구 공사도 대구시에는 경상북도 업체 주소만 절단해요. 경북은 그 주소만 문경시 옮겨오면 다 입찰을 할 수 있는데 유독 대구시는 다 나가봐요. 건설 정도. 저희들 경상북도에도 옮겨놓은 사람들이 많아. 사무실만 낸 사람들이. 실제로 회사는 대구나 다른 데 있는데 똑같은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성기업을 위한 우리 여성 정책 개발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영수 의원님께서 정말 경상북도 여성에 대한 그 미래를 위해서 중소기업인 역할 강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지역업체 좀 그래라 말씀 주셨는데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지리와 답변 됐다고 되죠. 예,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원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치 출신 김원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이 지금 97년도 개원돼서 25살 청년이 됐습니다. 개발원하고는 저도 참 인연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공기생활 하면서 좀 1년 짧은 기간이지만 여성정책 업무를 받고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있다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개발원 직원들이
정말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고 아이디어가 많고 고생하면서도 즐겁기라는 모습을 보여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우리 김영하 실장님, 박영규 실장이 또 여기 계신데 또 계셨는데 우리 원장님 뭐 잘하시지만 직원들 격려도 많이 주시고 또 사회신체 방안도 마련해주고 더 열심히 해야 될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한 번에 간곡하게 감사드리고 준비 때문에 고생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언론 보도가 저희 이제 기능평가 또 중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좀 좋은 평가를 이뤘던데 분명히 봤는데 고생하셨고 조건한 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능력이 우리 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25년의 어떤 그런 노하우 기반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가지고 더 열심히 좋게 가지면서 앞으로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고 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여성가족 정책, 양성평등 정책을 많이 배우려고 누구 하나 외대지 않는 그런 가족 또 그러면서 그거를 살아가는 공동체 만들어가는데 좀 놔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앞서가는 싱크탱크 김구이성 정치가분이 크게 성장까지 바라고 또 한 가지 정도만 바라보겠습니다. 보고서에 출중이 보니까 조직법은 아니었는데 물론 예산부가 복지부로 편입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경영계획 실하고 정책 실에 예산부자 공개가 되고 있고 이게 이 조직이 언제부터 이렇게 됩니까? 2021년부터 이렇게 우리는 뭐 다른 없는데 저는 이 정책 경영실, 경영계획 정책실 유사가 일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정책 기능을 좀 정책 기능적하고 사실 뭐 운영 기능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좀 기능을 재현하는 아주 개선을 가지고 오거든요.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조직 전환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서 12월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성정책 개발 명칭도 지금 사실은 명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예, 대부분 여성가족재단 이렇게 그렇죠.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 개발은 우리 여성가족재단 일주일이 있는데 네, 이것도 좀 한번 검토해보는 게 많은 데서 가져옵니다. 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개론이 정책 연구하고 그 다음에 뭐 교육사업하고 일자리 연구하고 하는데 그중에서 정책 연구가 참 많아요. 여성, 가족, 보육, 뭐 저출산, 청소년, 아동 뭐 여러 개 하는데 다양한 정책 연구가 있는데 이제는 또 일도 하고 또 많이 일어나죠. 네. 취약했죠. 그래서 좀 고민하면서 우리 경북도 정책, 연관 정책이 고루 발현돼가지고 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되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서 도민들의 어떤 목소리도 거기 담고 또 도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만들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원래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집행도 우리 많이 같이 결대했는데 좀 잘 챙겨보시고 마무리 잘해주고 올 한해 큰 성과 내기를 기다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와주신 김효수님 아직 자료가 시간 좀 걸린 모양이 들고 이런 보고서를 바로 하겠지 싶은데 그 원장님 경상북도 열성 인근 시장과 지방생에 대한 많은 기여를 주신 지금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성 인권 시장, 열성 사회의 참여에 못지않게 항상 필요도 또 중요시 여겨진다 그죠. 오히려 역차를 받아서 남성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다. 여성 정치이지만 결과적으로 남녀 피해자가 모두가 평화로운 삶,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연구로 병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 정책 개발원이 지금 몇 년 됐나요? 25년 그죠? 됐습니다. 25년 동안 경북 여성들의 문신이죠. 관록할 만한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단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만 여성 정책 개발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을 보면 과연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떠드는 것이 우리 경북 여성들이 하나 될 수 있을까? 그쪽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 자체가 이직률도 많고 이 여성 정책 개발원이 정말 좋은 직장이고 소만 받는 직장이라 좀 전에 박영수 의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되고 있다가 이쪽 정사에 또 옮기면서 시기적 문제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그 이상으로 좋다면 이상으로 와서라도 자기 것을 하지 않겠나. 우리 직원 역시 특히 연구직과 사무직을 구분해보면 연구직은 그나마 뭐 11년, 13년, 15년 또 뭐 21년 되면 또 계셔서 업무의 연속성 이런 것이 진행되었다고 보지만 사무직은 가장 오래 계신 분 6년이에요. 25년 역사에 6년 근무한 직원이 가장 장기 근속을 했다. 이 정책 개발에 근무한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죠. 처우라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복지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근무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직을 했지 않겠나. 어떤 회사에 공무원들은 정년까지 거의 합니다. 그죠?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본인이 잘 모르지만 8, 90% 이상은 1년 되고 정년 퇴직까지 있어요. 우리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그만큼 처우가 안 돼서 근무 환경이 나빴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근무하고 나가는 거 아니냐. 당장 내 식구부터 챙길 필요가 있다. 우리 연구 직원들이 사는 게 진작되고 이 직장이 정말 좋은 직장으로 갖고 가고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연구 과제가 나오고 또 그 연구 과제를 위해서 사무직원들이 행정 지원을 해주고 그랬을 때 진정으로 경상북도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겠나. 감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원장님 보시도 지금 1년 5개월밖에 안 돼서 어떤지 모르신다만 이 55쪽의 근무 인력 현황을 보면 조금 내 목표가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부터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하시고 어디 나가서 떳떳하게 우리는 경상북도 여성정책 개발에 근무한다. 우리가 내가 경상북도 여성들이 그나마 좀 더 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남성들의 양성평등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다른 데 가서 뭐 경력단의 여성이 어떠니 뭘 해주니 당장 내 식구들이 그렇지 못한데 뭐 나가가지고 자랑하고 하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당장 고칠 수 있는 뭐 고치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직원들이 자기 건설할 수 있는 직원들의 불편한 게 뭔지 왜 이직을 하는지 가장 첫째가 근무 조건이라든지 뭐 취업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라도 좋은 게 있다면 그거 하나 때문에라도 근무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나가던 부탁을 드리고 네. 41쪽에 그건 제 자료 중에 있습니다. 예. 25쪽에 보면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의 주요 역할이 우리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어떤 자문, 그죠? 사업 선정에 관한 이런 자문. 네. 그런데 이 자문위원회 개최 일자를 보면 2021년도에 12월 2일 날 했고 2022년 9월 1일 날 했어요.
이 목적에 따른 자문위원회 같으면 연초에 시작해서 당연히 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든지 연말에서 그동안 했던 부분에 대한 결과와 다음에 대한 쌓기를 하든지 그리고 이 자문위원회라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들을 활용해서 우리 여성정책개발에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보면 그냥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위원회를 안 열는 것 간에 한 번씩 이런 그런 느낌이 들고요. 특히나 이 자문위원은 선정 기준이 본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여성정책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지역별 전문가라든지 뭐 하다못해 양성평등에 대한 탁월한 지식이 있다든지 이런 역량을 가진 분들 중에 23개 시군에 고루고루 좀 배치가 되고 직업들도 배치가 되고 왜 우리 23개 시군은 생활 방식이라든지 경제 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상이합니다. 근데 특정 어떤 지역 사람만 자문위원회 배출도 있고 그 지역밖에 그 지역의 생태밖에 다니면 당연하겠죠. 그러면 자문위원 숫자는 이밖에 안 되고 어떻게 23개 시군 다 넣을 수 있나? 큰 도시라도 동남구이라든지 아니면 서북구이라든지 나눠서 그 지역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래야 자문위원회 될 거 아니겠죠. 이 뒤쪽에 이분들의 생활 근거지라든지 이게 안 나타났습니다만 본위원이 어느 정도 알기로는 아주 어떤 지역에 몇 분이 같은 지역분들이 그냥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또 동남군에는 한 번도 없고 포항, 영천, 경산, 경주 등등에 그럼 그쪽에 우리 수요는 자문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런 게 필요 없을 정도의 우리 여성정책개발의 운영에 대한 자문위원회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자체를 없애든지 진정한 자문을 받아서 우리 여성정책개발의 발전을 하고 또 그것이 경상북도 여성과 경상도 전체의 양성평등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쪽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걸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요 자문위원회를 보시면 저희가 그 연말에 있는 거는 이제 원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과 사업 진행을 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내년 사업에 대해서 또 자문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예치를 했고 2022년에 9월에 개최한 거는 이때 이제 1년에 한 2번 정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이제 9월에 한 번 했고 또 12월에 저희가 한 번 더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의도를 살려서 다음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가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권역별로 좀 나눈다고는 했는데 좀 더 촘촘하게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 소나 연말은 당의 결산과 그 다음에 자문들 또 중간에는 그 일들을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저부터 12분 정도는 자문을 이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안동 문성 쪽으로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이 부분들의 이 자문위원 25분에 대한 그 주거지를 본인이 요청하지 않습니다만 네. 원장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여기 포항 영주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각 도시별로 예, 그쪽에 영상이라든지 그쪽에 일어나는 일들이 미처 우리가 살펴보지 못할 부분들을 자문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자는 아닙니까? 네, 그렇게 대처를 해주시고 예, 3년 연속 우리 여성 공정평가에서 얘기를 받았어요. 잘했다고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면에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직 고트로는 A평가를 받았는데 그럼 아까 얘기하면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이 하는 일이 A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내 식구들부터 1년 2년씩 공부하고 다 가는데 무슨 어떻게 평가 그렇게 잘하는지 한번 뒤집어볼 필요가 있다. 그 편애하는 건 아닙니다. 연구원들부터 지금 계신 분들이 열정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일어냈고 그 성과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혹여 우리 직원들이 지금이라도 이직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근무 환경이 나쁜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정주였던 간에 어디 사든 간에 여기 좀 근무하고 싶다. 수험하게 직장이다. 그것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전국의 여성 인권신장이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올해는 저희가 상위에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연구원들이 이제 그 연봉이 조금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모든 인력들한테는 저희가 복리후생 제도를 개선해서 사기 진작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료 분명히 보내줬는데 그 제가 다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꼭 나중에 그거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경상북도 보육실태조사 개선 방안 연구하신 연구원이 누군가요? 김수연 박사입니다. 나중에 저 개인적으로 좀 만납시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영유아 감소에 따른 피해원 어린이 증가, 또 우리 집 시설 개선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특히 농사농촌에는 애들 키우기 힘들다 이런 걸 기획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 본청에서 보는 보육원이고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건 유치원입니다, 그죠? 네. 이 두 기관에 대한 그 운영 실태라든지 문제점은 한번 같이 분석해 보신다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연구는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그리고 또 아이돌봄 서비스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과 유치원 다른 쪽으로 보고 예, 어린이집 예, 어린이집은 우리 행정부 쪽에서 우리가 관장을 하고 유치원 교육부서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관장한다고 합니다. 원생이 저출산 시대에 영유아가 줄어들면서 결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원생 늘리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 애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근무하는 보육교사라든지 그 속한 조직원들의 처우라든지 대우 또 국립이냐 국공립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따른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 차이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선택하고 싶지 않지만 자기 사는 지역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으면 그걸 보내야 되면 결과적으로 영유아 교육은 교육부가 하든지 우리 자치행정에서 하든지 뭐라는 게 필요가 있다. 똑같은 어린애인데 같은 집에서 한애는 유치원 다니고 한애는 집 다녀요. 그럼 반면 처우가 틀려요. 특히 저분 재난지원금 줄 때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받고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은 못 받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이게 어디 있을지 대한민국에서 우리 보육 정책에 맞는 거냐고. 이런 부분들을 연구했더라면 이런 정책적 제안을 가지고 집행부를 썼다고 국가에서 법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연구 결과가 도출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린이집만 했다, 어린이집만. 어린이집 원생 줄어들고 여러 가지 힘드니까 뭐 어떻고 전체적으로 그죠? 유치원이 가면 결국 원생 싸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애들이 우리 부모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출산에 부담이 없는, 보육에 부담이 없는 일반적인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 용역을 새로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정책적 제한이 있어야 들어가 있다. 알겠습니다. 잠깐 나중에 이거 연구했던 분하고 저하고 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배우편 연구원이니까 네, 가족 친화 인정력 주사를 팀장이 예, 정말 방자에 잘랐는데 지금 이 시간에 질문하기 그렇고 행정 사무감사에 지적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이 내부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좀 할 수 있도록 아주 시간을 할수 있습니다.
예. 네, 포항 출신 최부위원입니다. 오늘 뭐 감사단인지 업무 보고서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관을 이전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아직까지는 제대로 안착이 안 됐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봅니다. 그렇죠. 어때요? 이게 이제 97년도 설립이 돼가지고 2020년도에 이전했습니다. 네. 그럼 기관 이전하시고 난 다음에 부임하신 거예요? 예, 저는 2021년에 왔습니다. 제가 설명한 이 자료를 보면서 사업비가 네. 18억 7,500만 원 맞습니까? 일반에게. 예. 아니, 제가 설명 자료를 보니까 나옵니다. 8쪽에. 네. 우리 이들 결혼을 보면은 전문 26명하고 네. 공무직이 32명인데 현재 31명이 초원되어 있고 네, 9월 달에 비정규직이 네, 6명. 네. 9월 30일 기준으로 이런 민원이 종사하는 기관에서 연간 18억이나 사업비가 설립하는 관리가 달라져서 이걸 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18억에 대한 개요를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네. 사업비가 18억밖에 안 된다는 돈을 관리가 잘 안 돼서 여기에 저희가 58명이지만 27명은 방역세일 인원이어서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그래서 이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광역세일의 특별회계의 19억 4,500 중에서 50% 정도는 사업비로 지금 한 25년 되었다 그러죠? 이제 전체 개발원이 개원한 지가. 예. 그럼 이제 본인 사업비를 왜 이렇게 짓고 가느냐면은 그야말로 정책 개발을 하셔야죠. 네. 활발하게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렇게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여성 정책 개발원의 책임을 하게 됩니다. 그건 원장도 그렇다, 또 담당 도에 국장도 참석하고 계십니다만 여기에서 이 기관의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내년도에 똑같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잖아요, 그죠? 네. 내년도에 봤을 때는 좀 더 변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막연하게 BND 법인으로 저런 부분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변화 없이 간다는 것은 상당히 따갑다고 생각하고 원장님의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제가 한 가지만 observe하겠습니다. 감사절 37조 한번 해주세요. 총장을 존경하는 박영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계약 건에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나타나 있어요. 내가 본인만 보면서 저는 여기서 지금 처음 봤는데 37쪽인가요? 73쪽이죠. 73쪽 맞아요. 1천만 원 이상 공사 및 물품 구입 등 수익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한번 보세요. 네. 2021년도에는 아예 여성 기업인들이 수익이 하는 학교도 없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 경북에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성격이 안 돼서 여성 기업 중에서 거기에 해당이 안 돼서 못한 겁니다. 아니면
어떻게해서 이렇게 완전히 20년간 한 번도 없어요. 표시가 저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21년도에 저희가 3건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보고 자료에 의하면은 네, 저희가 표시가 거기에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여기 만복기이라든지 세움 컨설팅이라든지 Y 공작소가 여성 기업입니다. 표시 안 돼 있어요. 예, 표시를 그 한테는 주에이지, 예, 주에이지고 이게 소기업으로 돼 있고 이게 여성기업으로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2층 안에서 주의가 드는 거. 그럼 이게 생각을 하면 다 들어가는 거죠. 예, 어? 표기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인간단어가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사고감사 자료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4쪽 한번 보세요. 74쪽에는 정말 이렇게 근거가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하는 계약을 하는 분은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다른 여성기업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거기 보면은 디자인 콘서트하고 세움 컨설팅 요 두 개만 이제 여성기업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죠? 여기도 저희가 미흡했습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제이스 디자인과 만복기획을 표시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타임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여성정치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이런 수의계약금에 대해서는 여성기업인들을 또 관심있게 바라보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총회하는 김은수 의원께서 질의했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경북에는 여성정책개발원이라는 기관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타 광역자치단체 이게 여성정책개발원으로 사용하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여성만 이름이 붙었는 데는 경북, 그 다음에 경북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네? 경북밖에 없습니다. 예, 유일하다고요? 예. 그 부분은 이해를 못하는데, 현재 그 보고자료에 보면은 결국 여성가족정책 신뢰 리딩 플랫폼이라 이 사업 내용을 보면서 여성가족 다 크게 들어가 있고 사업 내용도 들여다보면 다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경북에서 고집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고집한 건 아니고 저희는 그 연구법에 의해 가지고 원이라는 이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집한 건 아니고 원자를 가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많은 고민을 한 1년 전부터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와서 또 의견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가 여성 정책이라는 것에 저희가 고집은 하지 않지만 여성이라는 정체성은 저희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사용하는 네? 계속 이렇게 명칭 사용할 생각이에요? 아닙니다. 그거 답변을 해주세요. 경북 정책개발원인데. 자, 원장님. 네. 본인이 지시하는 내용은 네. 잠시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사업 내용을 보니까 너무 빈약하고, 물론 특별 위해서 시간 내기가 하는 게 상세히 제가 다 학습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개발원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제 기능을 해가기 위해서는 여성가족 개발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사업 영역이 넓어지고, 네.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폭이 넓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있는 그 지역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도 확대해 나갈 수가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오늘에 원이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본인은 잘 이해를 못하겠고, 만약에 기회 되면 원님 다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다만 다른 17개 그 시도 광역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여성 정책 개발도로 생각하는데 경북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됐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이 부분에 저희도 대해서 기능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능 확대를 하기 위해서 예, 명칭 개칭이 필요하죠. 예. 기관명 개칭이 필요하죠. 합니다. 그 필요한 부분을
한번 그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늘 우리 위원회 보고를 한번 하고 예. 또 집행부하고 우리 부장님 부장님 잠시 좀 물어볼게요. 예. 부장님 네. 부장들 이분을 같이 한번 이쪽 원하고 네. 같이 소통을 하면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네, 저희도 뭐 원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뭐 그렇게 다른 데 다 했는데 경구만 그렇게 고민하는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그 부분은 좀 땡기세요. 검토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의회 보고하시고 네. 의회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서 일부분의 해수단식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생하셨고 원장님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칠구 위원님의 말씀을 좀 새겨가지고 이어집시다 하고 앞으로 이제 그 계약을 하고 하면 우리 여성이 많으니까 여성이니까 열심히 우리 경상북도에는 여성 그 업체인데 그 여성 그 무료 그 사업체는 5천만 원까지 내죠 네. 법적으로. 아니 이거 네? 법적으로 이거까지 돼. 5천만 원. 아, 내년부터 네. 아, 내 것도 얘기인데 지금까지는 아니요. 지금 그게 긴급하라 이런 게 이거. 이런 게요? 네. 지금까지만 5천만 원 지금 나오고 있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 그 1억이 5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여성이니까, 우리 경상도 여성 업체에 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아니, 그쪽에도 관심 안 들어지는데, 어떻게 뭐, 양성팬들이 여성을 위한 영성 대화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치구 위원님의 말씀을 좀 새겨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수의 계약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를 좀 말씀드리면 2022년 9월 20일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1항 5호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하면 장애인 기업과 여성 기업은 1인 견적 제출 수의 계약 금액을 추정가액 1원까지 할 수 있다. 언제부터? 2023년 1월 1일부터. 제가 자료로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선배 동료님들께서 정말 많이 이 여성정책 개발원의 노력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 격려의 말씀, 또 여성 기업에 대해서 뭐 하루 좀 말씀해 주셔서 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개발원이 설립된 목적을 본 의원은 여성정책을 개발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오늘 준비해 주신 주요 업무 보고 7페이지에 1년 변환을 제가 보면 원장님 외에 연구직 11분, 사무직 11분, 시설직 3분 주된 연구직 숫자가 좀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비율적으로 그래야지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여기 우리 회감자로 보면 실제로도 여기 80페이지부터 쭉 해서 우리 연구분들이 2021년도 연구 실적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한 건 좀 들여다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연구분들의 전공은 뭐였을까 이런 것까지 이제 봤는데 그 연구원들의 이력은 55페이지, 56페이지에 있고 그런 연구원들이 지금 80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이런 연구물에 연구를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자기 전공하고 상관없이 대표 연구위원회에서는 또 이렇게 같이 동시에 대부분 이렇게 연결해서 연구가 됐구나 이래 싶어서 이 부분이 조금 좀
연구원이 가능한 거 아닌가? 연구원에 비해서 한 사람이 이 공동연구에는 오면까지 하면 엄청 숫자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 부분.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다 파악이 안 돼서 전 정말 이거 잘 되길 도와주고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연구과제가 2021년도 총 몇 건 되는지. 21년도에 네. 기본 과제는 저희가 20건 정도 예. 그러면 수학 과제를 제외한 기본 과제입니다. 고맙습니다. 교육 과제까지 치면 24건을 하였습니다. 아, 24건. 예. 감사드리고요. 이 24건 연구가 되는 과정 중에 여기 보니까 세출에도 보니까 이제 수탁과제에서 수익금도 있던데 주로 이거 누가 의뢰해서 한 건지 조금 구분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24건이. 22년도 자료는 42쪽에 보시면 네. 21년도. 21년도. 예, 21년은 41쪽에 보시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학과제가 저희가 연구 관련된 수학과제로만 예, 경상북도 여성가족부 그리고 칠곡군 그리고 보건사회연구원. 예,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조금 의견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까 그 존경하는 박영서 의원님께서 여성기업, 여성중소기업에 대해서 정책을 개발 말씀해 주셔서 저도 전체 공감되거든요. 주로 제가 봤을 때 이 수탁의뢰 한 대가 경상북도라든지 관이에요, 관 대부분.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여성정책이 개발되려면 스스로 할 수 없는 이런 단체나 이런 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안 되니까 극주 비중을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 관의 비중보다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정말 여성정책 개발은 외에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의뢰하고 있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예. 관은 오히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의미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모든 연구가 자체 개발과 이렇게 의뢰하는 전문가들하는 그 기준을 뭐로 하는지가 사실은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논의로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성정책 개발원의 내연도 행람 때 왔을 때, 제 생각에 박영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관이 아닌 민간이 필요한 정책 개발을 적어도 비중을 좀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네, 김호석 국장님 말씀 좀 드려야 됩니다. 우리 김호석 전에 예, 네, 몇 가지 고생 많습니다. 예. 그렇게 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드립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몇 달 전만 해도 저도 감사인이 아니라 비감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단연간 일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 개발원에서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경험상 한번 여쭤보고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 행감자료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 조금 전에 조명한 김혁수 의원님께서 그 부분 조금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자문위원회 말고 인사위원회 우선 말씀을 좀 드리면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26쪽, 27쪽 보면은 비교적 여러 분 이렇게 인사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서명 결의를 하셨더라고요. 서명 결의. 그 다음에 28쪽에 보면 28쪽 일자리 말고요. 거기가 중립위원회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중립위원회.
혹시 운영위원회는 좀 있습니까? 운영위원회는 있죠? 예. 이 자료에서 조금 22쪽에 이사회 명단이 있고요. 운영위원회. 예. 운영위원회는 예. 저희가 세일에만 일정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사회는 몇 페이지 있습니까? 이사회는 22쪽에 있습니다. 22쪽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요. 네. 예. 아, 이사회. 예. 이사회에 지금 11분 이사분이 계시고, 네. 여기도 성년 이사회가, 1차 이사회가 성년회의가 있습니다. 요 부분 이제 조금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사회도 있고, 자문회의도 있고, 운영회의도 있는데, 여기에 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 하면 분기별로 한 번 이상씩 해야 되고, 그때는 반드시 대면회의를 하도록 서면에 불과라고, 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지금 혹시 여성정책개발원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제가 몰라서 그냥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한번 규정 찾아보시고, 되도록이면 대면회의 하는 쪽으로 좀 해야 안 되겠는가 이런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지금 확인을 못해서. 예, 아까 저희도 예. 다 대면회의 하는데 이제 코로나 시기여서 이렇게 서면이 조금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의견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57페이지 세액세출 사업별 집행 계획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21회계 연도 1만 회계다 이렇게 기재하고 있는데, 혹시 이 자료가 결산은 맞습니까? 21년은 결산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업의 기준 혹시 복식 부기합니까? 단식 부기합니까? 그러면요? 복식국이. 아, 그렇다면 네. 대면 차면이 대차면이 합계가 일치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수입의 개가 이게 단위가 1,000원이기 때문에 46억 8,246만 4천원, 그에 반해서 대변에 집행액이 44억 5,311만 5천원, 이래서 대체가 불일치하는데요. 이거는 대차 평균에 의해서 일치해야 되는 걸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결산서라면 꼭 한번 확인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고. 그럼 이제 제가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산서든 아니면 그냥 세입세출 총합표도 상관없이 우리 정책개발원의 합계자립시설표, 그걸 굳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재무사태 변동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잔액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거래 전체 총량을 보기 위해서 대차별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2021년도 행정사무과장이기 때문에 2021년도 합계잔액시상표나 부탁드려도 되겠죠? 네. 네. 결산서 제출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제가 개인적인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자료 211페이지에서 231페이지에 보면 연구 과제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성장애인에 대한 연구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수 의원님께서 여성 중소기업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장애인들은 사실 장애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다 학명강, 총회나 학명강 의원님께서 여성의 어려움도 말씀해 주셨는데 플러스 여성이라는 어려움도 또 있어서 정말 이분들의 삶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 개발에 절실한데 현재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제가 안 보여서 꼭 좀 2022년도 뭐 다가갑니다만은 내년에는 꼭 좀 이렇게 연구 과제를 선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생각한 게 우리 동네에 이제 여기 여성 정책 개발원이 있고 또 지금 지난번에 대경연구원 뭐 분리를 말씀드렸으면 거기 말고 또 행복재단이 있는데 네. 거기는 보면은 연구과제 선정하는 걸 보면 우리 여기처럼 뭐 간에서 의뢰하는 이런 연구과제 그 다음에 이제 연구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연구원들끼리 여러 가지 과제물을 내놓고 의견을 이제 교환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고 또 다른 한 방법은 매년 7월달에 되면 경상북도로 한정하지도 않고 전국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연구 과제를. 그래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여성정책개발원도 좀 그 여성 중소기업의 그런 과제가 들어갔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공모도 한번 제가 제안을 드려보면서 정말 시간을 갖지만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이 제가 딱 보니까 다른 데하고 좀 다르게 공부하면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딱 쳐다보면은 딱 원팀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그래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기 박순남 네. 위원장님께 답변 하나만 더 네, 네.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이제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 도민들 수조사도 하고 연구진들이 소통을 많이 하여서 과제를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저희 아이여성 행복부하고도 과제 선정을 논의하고 또 내부 회의를 거쳐서 최종 과제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여성 장애인 과제가 저희 없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2004년과 2009년에는 이런 과제를 연구를 했는데 저희가 안 하게 된 게 행복재단하고 복지 분야가 이렇게 겹치는 분야가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이 과제는 저희 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행복재단에서 하는 게 맞겠다라고 했고 해서 이제 오늘 그 위원장님 말씀을 받들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해서 복지정책으로 가는 방향보다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이런 정책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감사드리고 그럼 제가 제 생각 하나만 더 붙이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장애정책 개발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장애인을 해도 유형이 이미 시행령에 있는 15가지가 있고 장애 정도가 또 과거 기준으로 하면 6등급까지 또 다르고 이래서 너무 복잡한데 여러분 세계 주기별로 보면 아동도 있고 여성 중에는 어른도 있고 이런데 이럴 때는 제가 봐서는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한 번 자기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거 1번이 뭔가 하면 장애라는 개념 정의 자체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때문에 기능이 결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욕구가 하나 크고 두 번째 큰 게 직업입니다. 직업. 그래서 오는 뭔가 그래도 이렇게 그 큰 거부터 빈도수가 높은 거부터 접근하면 어떨까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2021년도에 들어왔어요? 그게? 네, 2021년 4월에 부임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환경감사에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210페이지에 연구사항 있잖아요. 2021년 사업에 예. 208페이지 보면 경상북도 보육 실태조사 있겠습니다. 있죠? 208페이지에 네. 요즘 연구 다 됐는 겁니까? 예, 2021년 과제는 연구가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네. 요 자료하고요. 네. 본인
교육 통합진흥원 영계 여성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예. 오늘요? 네. 오늘 며칠이요? 오늘 9일입니다. 11월 9일입니다. 14일 2시까지 제 방으로 좀 제출해 주시다. 예. 보고서 보내드리면 되겠습니까? 보고서는 네.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자, 원장님 그 212페이지 보니까요. 우선 풀어다. 활용 관련돼서 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단의 211페이지 2000년도 정책 제안 자료 중에서 여성 프라자가 복권기금과 도비금으로 딴 예산을 들어서 이제 주목되었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봅니까? 지금 활성화됐다고 봅니까? 활성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에 45,480명이 다녀왔고요. 2022년에는 지금 현재는 32,000명이 다녀왔습니다.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연말 되면 한 4만 명이 넘을 거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수치상은 제도도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본회장이 볼 때는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이제 그 여성 프라자가 이제 어차피 그쪽에 있으니까 또 쓰인 걸 있으니까 남부권 주민들, 동해안권 주민들이 접근성이 떨어지죠.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저희 그 교육생 중에 또 그 강사단이나 모니터링단 중에 한 저희가 살펴보면 한 70~80% 이상이 동남권 분들도 여기 멀지만 오셔야 해요. 그럼 이제 일본에 오지만은 네. 좀 저 본인이 볼 때는 지리적으로 보면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활용도가 좀 미비하다. 네. 그 동의하시죠? 예. 네. 그리고 2000년도 정책 기한 자료를 보면 다양한 활용 현안이 있는데요. 1. 생활권 균형 지원을 위하여 조사 연구 활성화, 경상북도 협력, 보존 및 육성 계획 수립, 책자 발간, 인문사전 제작 등의 어떤 부분에서 볼게 여성 프라자에 활용할 현안이 이제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이제 여성 프라자라고? 저희가 좀 전에 다녀오신 북카페에 이런 자료를 비치해서 네. 이제 지금 저희가 연구한 여성 그 생애 구술을 한 내용들 그리고 또 여성사에 대한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2008년부터 작업해 놓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이 자료들을 북카페에 비치해서 이제 경북 여성 가족 플라자를 오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활용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남북거리와 동해권에서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 교육을 받고 또 그 체험을 하는 다양한 활용 방법을 마련해서 그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가지고 여성 프라자가 도민들이 적극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 오늘 그 여성개발원에 감사를 한다 하니 그 여성분이 저도 생판 몰랐는 여성인데요. 오늘 시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아이고. 그 위원장이 우리 자기가 어느 시에 사는 누굽니까? 이랬는데 농성을 들었는데 저보고 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성개발원에 그분이 어떻게 알았다 오늘 시간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평균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오늘 그 감사가 하시지요. 한다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여성개발에 교육을 하든 연구를 하든 간에 어떤 행사를 하면 그 시군의 여성단체들만 임원들만 교육을 하고 모여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정말 소외되고 여성들이 궁금하고 우리 경상북도 여성 행복을 위해서 여성적 개발원이 정책을 하는데 자기들은 그에 동참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른다 이거죠. 또 시군도 마찬가지고요. 자기들이 맨날 그 시군 회장들 임원들 모여가지고 영양하고 교육 간다하고 이러는데 정말 밑에서 여성들이 고생하고 있는 좀 알 권리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돈을 주고 가입을 하라고 하면 가입을 할 수 있고, 그 교육을 받으려고 해서 어떤 길로 받을 수 몰라가지고 못 받습니다. 이거를 좀 정리해서 위원장님이 여성개발을 감사할 때 꼭 지적을 좀 해주십시오. 저 얘기를 어떤 뜻이 알겠죠? 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 여성들이 골고루 농촌 여성이라든가 도시 여성이라고 골고루 좀 이런 거를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 지금부터라도 어차피 시군에 여성단체가 있으면 그 임원들하고 이 활용 방침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하면 그분들이 또 전파를 해가지고 다단계식으로 전파를 해가지고 여성들이 그런 길을 같이 동참을 하고 또 활용을 할 수 있던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국장님 말고 우리 과장님, 담당 과장님 일어나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경상북도 여성단체가 몇 명이나 하는 거 보고 또 우리 여성들을 위해 가지고 그분들이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런 여성에 대해서 지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있는데 일대 시군의 여성들 단체에서 연합회 있죠. 협회가 있죠. 협회에 1000만 원 좀 지원을 해달라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까? 했습니까? 올렸습니까? 네,年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요? 단체 이제 시군에 직접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분명히 그 예산만 만들겠습니다. 전체 해저가 23개 시군에 1000만 해저가 2억 3천이다. 그러면 일주일에 언론사에 공급이 주는데도 2억 3천씩 주는데 그 인원이 몇 명이나 알고 있나? 그 다음에 저희도 얘기했죠. 전체 회원들의 얘기를 이제 방금 편성됐겠죠. 예, 확실합니까? 예, 1천만 원은 안 되고 조금 5천만 원 정도 총액으로 올려놨습니다. 금방 보지 마시. 저는 이제 한민관 의원님께서 또 지기도 하시고 해가지고 아니, 아까 기다리고 있어서 잘 못 들었지만, 아니, 과장님, 저 위원장이 있는데도 금방 며칠 전에 됐습니다, 해놓고. 또 며칠 후에 가가지고 10만 원 안 됐지만 5천만 원. 5천만 원도 그거 어디 줍니까? 23개 시군의 각종 도에서 행사할 적에 23개 시군의 여성 단체들이나 여성분들이 오실 적에 각종 교통비 제공이라든지 subsidi는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아이고, 과장님, 제가 분명히 두 번 쓰는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성단체에 여성개발에 줬던, 경상북도 여성협회에 줬던 간에 5천만 줬는 얘기가 아니고, 시군에 노인회도 내려가고 또 새마을 여성회도 내려가고 하잖아요. 그죠? 시군 연합회에 조직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1000만 원씩 좀 지원을 해주라. 거기에 검토를 상당히 많이 해봤는데 도에서 직접적으로 시군단체에 지원해 주는 게 안 돼서 저희들이 이제 도단체에 총괄적으로 총액으로 5천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도단체 줬다 얘기죠? 네. 그러면요, 우리 선임위원도 있지만 시골에 한 1000만 원 정도 해봐야 내가 예산 남아가는 데 듣겠습니다. 2억 3천인데 그 어렵게 살리면서 하고 여성단체에 정말 양성평등 교육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지원 좀 할 수 있도록 오늘 본 예산은 거의 끝났으니까 내년 초경이라도 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같이 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활성화 방향이겠어. 또 금방 거짓말하지 마시고 우리 선임위원 다 들었어요. 더 질의하실 여기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죠.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어요.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감사, 산업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늦은 시간까지 우리 여성개발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오늘 행정감사 해 주셔서
진심으로 또 한번 감사해 드리고요. 아울러 의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우리 의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의원님에 대해서 자료를 올 10일까지 원장님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여성 정책 개발을 소관 의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원장님, 다시 한번 얘기하시지만 내일부터는 또 활발한 여성활동 정책을 또 연구를 해가지고요. 우리 경상북도가 여성들의 행복 지수가 전국에서 꽃띠가요. 그래도 중간 이상으로 올려주시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고 관계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개발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